이 내용 모르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완벽히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죠? 청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해도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하실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진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이 내용 보시고 실손보험 청구 시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에 실손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손보험 청구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서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 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입물 무릎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 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 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만약에 주의사항을 모르고 이 부분의 보상을 못 받는다면 보도 제목 그대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전립선 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월 평균 청구 건수가 95.7%가 증가하고 있는 무릎 줄기 세포 주사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중 3개의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 금액이 총 무려 38억 원으로 전체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한에 현혹되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 결찰술 등이 이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의사나 보험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골수 흡입물 무릎 주사는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 내 상태가 이러한 상태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결론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골관절염 의심 수준이나 인공관절 대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등은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치료받기 전에 병원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통증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의 치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치료 전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증상이 경증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통증이 아주 경미함에도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권유받은 경우라면 곧바로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다른 복수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RI,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검사 결과 등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치료 전에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보상 대상 치료가 맞는지를 꼭 먼저 확인해 보시고 치료를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50세 이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선 연령이 5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조건으로 전립선 용적 100cc 미만, IPSS 점수가 8점 이상,
외측엽,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 기존의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도움 기준에 한 개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연령대가 50세 미만이라면 일단 탈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회사에서 치료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립선 결찰술이나 골수 흡입물 무릎 주사뿐만 아니라 신의료 기술에 해당하는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에 이런 검사 결과 의무 기록 발급을 하시고요. 보상의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치료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보험금 부지급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유땡땡 씨는 45세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에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시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부지급됩니다. 이유는 연령이 50세 이상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정땡땡 씨는 평소 빈뇨감, 잔뇨감 증상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내원해 시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부지급됩니다. 이유는 전립선 용적이 150cc로 고시 기준 초과 전립선 비대증 진단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의료자문 진단 결과 불인정됐다고 하네요.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는 17년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3세대와 4세대 가입자는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부터는 비급여 주사료를 별도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비급여 주사료 특약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시점 및 담보를 보험회사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17년도 4월부터는 비급여 주사료, 그리고 4세대는 3대 비급여 특약으로 가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2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50회까지만 보장되니까요.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7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원으로 이 치료를 받으셨다면 통원 한도 10만원, 20만원, 25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실손보험 청구하실 때 주의도 꼭 하셔야 되지만, 저는 실손보험의 담당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의료기술 치료 대상에 해당되는지 의사보험사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근 판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 수술비, 특약이죠. 보상 여부, 범위 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등이 다수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 의료비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16년도 1월 이전 실손보험의 면책사항을 살펴보면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 16년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시력 교정술로 본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비급여로 들어갑니다.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죠. 이 16년도 1월 이후 실손보험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비급여 수술은 보장하지 않는다. 즉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 급여 부분은 보장이 되지만 비급여 부분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년도 1월 이전 실손보험은 이러한 면책사항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 등 141명은 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의료비를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A 등이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입원 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입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통원 의료비로 보상을 한다. 그러면 통원 의료비는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비용이 1,000만 원인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하지만 입원 필요성이 인정됐다면 수술비의 80%에서 90%인 8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원 의료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거 이제는 다 아시죠?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실 체류 시간이 6시간 이상뿐 아니라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A 등의 경우 진료 기록부상 입원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인 관찰, 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 사실 등이 미기재되어 실질적인 입원 치료로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서 의사의 처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A 등은 실손보험 약관의 입원 치료 요구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입원 치료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으로 보이고요. 입원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 복지부 고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요구된다거나 적어도 A 등은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백내장 수술을 다루는 병원의 강고 등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요. 그 소요 시간이 약 30분으로 길지 않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할 필요는 없다 등으로 병원에서 강고를 했다고 하고요. 진료 기록 등의 기재상 이 사건의 원고, 환자들의 수술 소요 시간이 약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강고와 이 사건의 수술의 객관적인 양태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님,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실손보험의 입원 의료비를 여러분들께서 받기 위해서는 수술과 관련한 입원 필요성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의료 기록상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 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병원 의료진의 구체적인 처치, 관리 내용 등이 기재가 되어야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 진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무조건 보험에서 보장받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병원 상담실장 등으로부터 실손보험 입원 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말만 믿고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요, 실제로는 통원 의료비만 보상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백내장 다초점 삽입술을 하시고 통원 한도로 보장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 시 각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준비할 때마다 보험은 정말 담당자도 중요하다는 생각은 늘 갖습니다. 아무래도 보험 소비자분들이 이런 보도자료나 전문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담당자가 있다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보험료를 적정하게 납입하고 있는지, 보험 관련 작은 부분이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꼼꼼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위에 번호나 카카오톡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